시작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신반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의 아침은 TSMC와 함께 도래를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압도적으로 TSMC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황을 단면적으로 딱 잘라서 보여주는 날이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런 발언들이 연준 인사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리는 꽤나 올랐습니다. 자, 금리하고 다른 것들 먼저 체크하고 오늘 본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리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제자리, 놀랍게도 4.1 수준을 아주 락바텀으로 단단한 바닥으로 해서 계속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려고 무슨 행동을 해도 불구하고 계속 저기에 붙어 있다 하는 게 지금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물도 2년물도 꽤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3.5대니까 예전에는 그 기준금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 기간물 금리가 이렇게 좀 별나라처럼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은 기준금리가 4점 몇 이랬는데 1년물 금리가 3점 몇 막 이렇게 되고 2년물 금리도 한참 밑에였고 이랬잖아요. 기준금리는 콜 금리니까 1일물 금리거든요. 훨씬 낮아서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가지고 9개월 후면은 경기가 하락한다 이걸 교과서처럼 달달달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막 했는데 그거 다 뭉개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은 공식이라는 게 정확히 없어요. 왜냐면 인간 세상에 MBTI 중에 P들이 너무 많아. 이 알 수 없는 P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종횡무진이에요. 근데 이 P들이 또 그 S와 T와 이런 애들하고 만나면은 이 비빔밥 짬뽕이 돼가지고 이 사회과학이라는 건 말이 과학이지 그냥 사회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부분이 있지만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숫자로 모든 것을 가둬놓고 싶어 하지만 가둬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둬놓는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게 이 경제사회다라는 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기초자산이, 경제과학의 기초자산이 인간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종이 패턴까지는 구분이 될 수 있으나 미세한 부분에서 이게 결합하면서 화학적 반응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규정해서 딱 정해진 공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보여지는데, 어찌되었건 다시 금리로 넘어와서 지금 금리는 이렇게 이제 뭔가 차곡차곡 분위기는 맞아 들어가요. 콜 금리가 이제 3.5, 3.75 이런 상황에서 10년물은 4%대, 그 다음에 30년물은 4%대 중반, 그리고 2년물은 그 콜 금리보다 살짝 높은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맞아지기는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연준 인사의 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완전히 혼조예요.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 혼조고,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는 과정은 분명히 맞으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도 꼭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서비스 쪽은 높습니다. 서비스 쪽은 고공행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원자재 가격으로 보죠. 오늘 그동안에 엄청나게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평탄하게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소폭 떨어져서 다시 WTI는 60달러가 깨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베네수엘라를 잡으면서 50달러대 초반 가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대략 50달러대 초반이면 정유회사들이 대충 수익이 나면서 그리고 물가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원료값을 떨어뜨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 이제 많이 누궜어요. 이제 분위기 파악 다 끝난 거야. 잘못하면 중국하고 대결전으로 가면 인플레이션도 빵빵 튀겠다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잠복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가격 볼게요. 달러 가격이 좀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 어제 엄청난 약세 갔다가 강세로 한번 내려앉았고 그 자리고요. 원화도 베센트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 이제 뉴스 하이킥도 가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뭐냐면 환율에 대한 분위기야. 그다음에 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한국 마감에서 이 금통위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왜냐면은 한국 마감할 때까지 금통위 공부를 못했어. 근데 어제 이제 그 뉴스 하이킥 그 상암동 가면서 MBC 다 들었어요. 그 기조문은 읽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다 들었어요. 한서렸더만 이창용 총장 한이 서렸어. 막 아니 어떻게 GDP하고 M2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너무 열받아서 부총재보가 나와가지고 우리 데이터 값은 이건데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으십니다라고.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봐서. 근데 몇몇 유튜버들이 지금 한국은 워낙 난리 났다. 이제 우리 그 폭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니 그 사람들은 내가 감히 얘기하면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면 딴 건 몰라도 주식을 몰라. 주식을 모르고 주식으로 제대로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는 안 봐서 정확히 몰라. 뭐 어떤 워딩이 있었는지. 근데 한은 총재 발언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확 느껴졌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외환 위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지금 상황에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첫 번째 한국 원화가 떠나서 달러로 간 게 걔네들의 부채 갚는 데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빚을 갚느라고 원화가 없어진 거야? 탈출한 거야? 이번 건 결이 다르잖아. 이번 거는 미국 자산을 살라고 달러로 교체된 거잖아. 그럼 미국 자산은 미국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주식이지만. 예. 그건 채권이에요. 우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뭐 감 좋으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환율이 떨어져 가고 2,500원쯤 갔다고 생각해 봐. 달러 되면. 그러면 그 달러 그대로 들고 있을까? 전 돌아올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안 팔지. 근데 이렇게 가다가 픽 이렇게 되는. 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 급박하게 그거 원화로 환전할 것 같거든요. 빨리 돌아오려고. 거기서 먹은 마진이 크니까. 그러면 그게 외환위기입니까? 일단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아니 기업 실적을 좀 생각을 해야지. 기업 실적이 지금 두 회사가 합산 지금 200조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6년도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300조 가까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그러면 국내에서 장사해서 번 돈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삼양식품이 잘 나가는 게 한국에서 라면 많이 팔아서 잘 나갔습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 오르는 몇몇 기업들 그 AP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걔네들은 버는 돈이 뭐 뻔하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큰 중소장대에 비하면 그건 뭐 다 한국 사람한테 팔아서 돈 벌었어요?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략 26년도에 거둘 250조에서 3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 달러로 돈 버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외환위기 얘기를 할 수 있지? 나는 진짜 돌았나? 아니 딴 건 몰라도 외환위기는 아니잖아 이거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좀 보고 바꿔 보고 일단 달러 좀 들고 있어봐.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갖고 있어.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안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맞지.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맞아. 그것도. 그리고 계속 얘기했잖아. 한국 거래소가 후지니까 훌륭한 거래소를 가지고 미국으로 계속 간다. 결국 재작년부터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주주환원 해야 되고 거버넌스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바꿔야 되고 그렇게 계속 외친 게 잘못하면 우리나라 큰일 나요. 큰일 나는데 큰일 난 거지.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산업 자본의 어떤 뒷동 챙겨주는 장소로 한국 거래소가 존재하다 보니 아유 지겨워 죽겠네. 거기서 털리고 또 털리고 수탈 당하니까 아우 나 이제 싫어. 아우 나 이제 한국에 머물기 싫어. 아우 싫으니까 다 미국 가서 할래. 어우 스마트해. 주주도 생각해줘. 어우 뭐 우대 받는 느낌이야. 아 좋은데. 비싸도 좋은데. 뭐 이러면서 다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이런 거. 야 진짜 우리나라 멸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자본시장 멸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바뀌니까 다행이고 26년이 그 원년입니다. 그래서
증시각도 TV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아요. 누구보다 후진 거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캠페인처럼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얘기했는데 저점 대비 가야 될 길이 옛날 1번 2014, 15년처럼 멀어요. 2014년에 1번이 개혁을 하고 나서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시장 개혁 조치, 즉 PBR을 올리고 ROE를 올리는 지도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10,000포인트야. 지금 몇만 포인트야? 5만 포인트야. 자, 1번이 워낙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후졌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환율 약세도 있지만 2.5배 이상 오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워낙 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2.5배는 가볍게 오를 수 있어요. 2.5배는 가볍게. 네. 환율도 약세니까 한 3.5배 오르겠네. 1번만큼은 환율 약세는 아니니까 약세된 것까지 하면 한 3.5배 오르겠네. 대략 1번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그 정도 가겠네. 라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 매우 훌륭한 국가의 주가 흐름이 시장 전체가 한 3배 오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짧은 시간에 3배 가요. 그럼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라는 너무나 뻔한 논리적 귀결이 나옵니다. 네. 자, 됐고요. 자, 요 정도로 자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좀 안타깝더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유튜브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 그 짠한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뭐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잘 모르겠고 통화 흐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이는 데이터 값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딱 전 주식 얘기만 했잖아. 미국으로 넘어간 주식,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 요것만 따져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 너무나 뻔한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자 수 청구자 수가 좀 줄었어요. 20만 7천에서 19만 8천으로, 그 다음에 사주 평균도 21만 1천에서 20만 5천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연속 실업도 190만에서 188만으로 좀 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나왔는데 0이 기준점인데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8.8에서 12.6으로 확 올라갔고요. 고용률은 13.0에서 9.7, 경기 동향은 38.1에서 25.5로 좀 엇갈리는 양상 보여주는데 제조업은 조금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실적 발표했죠. 자, 그 하기 전에 핀비즈 한번 보고 오늘 왜 이게 본론인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죠. 오늘 보시면 어제처럼 이 중소형주 좋아요. 지금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좋고 지금 헬스케어만 한참 좋았다가 이제 휘청청 하는 거고, 그다음 유가 떨어졌으니까 원유 가격 떨어졌고, 뭐 구글이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좀 하는 건데, 자, 소프트웨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라클, 팔란티어 이 동네 그냥 별로예요. 자, 그런데 하드웨어 쪽이 좋죠.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좋았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LRCX, 램 리서치,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애들은 장비사들입니다. 장비사들 좋았고, 요런 쪽이 되게 좋았다. 하드웨어가 엄청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밑에 이제 그동안 빠졌던 금융주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실적을 만들어낸 주체는 누구냐? TSMC입니다. 자, TSMC, 실적, 좋을 거로 알았죠. 역시 좋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실적을 분석을 하기 전에, 그 꺼밍치, 우리 동시 있어요. 동시. 나 이거 볼 때마다 난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데. 하여튼 꺼밍치,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꺼밍치의 그 TSMC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설비 투자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520억에서 560억 달러로 TSMC가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엔비디아의 강한 수요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캐펙스 증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얼마 만들어주세요,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라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직접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 타이난 공장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형 여기 빈 땅 여기다가 건물 지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한 3개 좀 지어봐봐. 그럼 내가 그거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책임져 드릴 테니까
이 건물 한 3개만 지어요?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팹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엔비디아는 랜드 갖고 얘기한다는, 랜드 땅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완벽하게 설비가 쇼티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라인 깔 때 그 장비 대주는 애들이 주가가 막 4% 5% 막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보면 이유가 뭐 있냐면 얘네들이 지금 그 엄청난 설비 증설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인즉슨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27년까지도 뭔가 보장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드웨어 쪽은. 하드웨어는 27년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지금 작년 8월에 원래 TSMC의 펩 18 계획이 P1에서 P9까지, 즉 그러니까 공장 9개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젠슨 왕이 가더니 P10, P11, P12 부지까지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 계획은 1부터 9까지만 이렇게 있었는데 엔비디아 가서 10, 11, 12도 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들어오고 있는 칩 요구량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물론 쇼잉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쇼잉 잘못됐다가 뒤지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못 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자간해서 읽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엄청난 양의 마진을 주면서도 모자르는 상황이다라는 건 너무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은 26년 캐퍼가 520억에서 560억이에요. 근데 얘네 지금 마진이 얼마냐면요, 영업이익률이 50%대 중반입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미친 거고 총 마진율은 한 7할 되는 거죠. 70%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화로 500, 쉽게 중간값으로 한 53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거 매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배 이상 된다는 거지. 대충. 그런 통밥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마진을 70% 남겨야 되는데 이거 감가상각 빵빵빵빵 치고 이런 걸 계산하면 한 5년 감가상각 친다고 치고 1년에 한 100억씩 날리고 그러면 70% 마진 내야 되고 그러면 500억 투자할 때는 한 1000억? 야, 씨. 이게 앞으로 엄청 늘어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통밥을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했어요. 이제 가면 볼까요? 자, 네. 지금 그 분기별 흐름인데요. 자, 밑에서부터 한번 쭉 훑어갑시다. 제가 이제 밑에서부터 저는 이제 24년 1월부터 보는데, 자, 매출부터 볼게요. 180억, 183, 208, 236, 24년 10월부터 폭발적으로 들어요. 236, 266, 268, 257 잠깐 접었다가 317, 322, 337이에요. 예. 그리고 주당 이익은 저 밑에 보시면은 1.34달러에서 2달러를 넘어 이제 3달러 때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야. 최근 4개 분기 합산 이익과 전 4분기 합산 이익을 비교해보니까 성장률이 50%가 넘어. 주당 이익 성장률 미쳤어. 아주 50%가 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까지 한 해 동안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341달러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17달러. 야,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포워드 PER이 22배 나옵니다. 22배. 와. 자, 그럼 비싼가? 비싸지 않죠.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22배면은 리즈너블 합니다. 포워드 22배면 비싸지 않아요. 뭐 3, 40배도 아니고. 자, 이 말인즉슨 여기서 하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PER 배수 고점은 20배 언더일 것이다 라는 거. 20배만 돼도 미쳤지. 근데 하여튼 20배 언더라고. 왜냐면 TSMC의 총 그 마진율을
메모리 업체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쇼티지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얘네는 쇼티지 플러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만약 사람들이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TSMC 밸류 받아야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기술력의 격차는 인정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럼 대략 이 정도 되겠네. 13에서 15배가 맥스가 되겠네. 대략. 그럼 보수적인 분들은 조금 밑으로 쓰시고, 공격적인 분들은 뭐 15 언저리까지 쓰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로 쓰셔가지고, 밸류 때려가지고, 미래 그 주가 목표가 딱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렵겠다. 그쵸? 좀 처음에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재미난 뉴스 하나 있어요. 미국 상원 의원이 중국의 H200 엔비디아 H200 칩 하는 거에 대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딴지를 거는 게 너무 내용이 좋은데 딴지를 메모리 때문에 딴지를 걸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미국 상원 중국 특위 공화당 간사가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규정의 내용을 근거로 엔비디아가 H200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미국 수출 건수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몰리나 의원이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인공지능 간섭기 핵심 투입 요소인 D램 부족이 새로운 허가 조건 아래에서 즉각적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건에는 수출업자가 승인된 대중선적이 미국 내 시장에서 부족을 야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게 그대로 읽으면 어려운데 H200 팔아가지고 HBM3E가 만약에 미국에 모자랄 것 같으면 H200 판매를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메모리 쇼티지가 너무 크니까 중국에 판다고 미국에 팔 물량이 없으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 파는 물량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메모리 쇼티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정치인들조차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좋을 때 되게 좋으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존재가 붙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냉정은 냉정을 찾아야 돼. 이번 12월 달에 반도체로 인해서 한국 수출이 신기록을 썼어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수출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치예요. 그거는 뭐 달러 대비 워낙 약세도 있으니까 그거 있는데 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에 벌써 답이 나와 있지. 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출 금액적으로 사상 최고치인데 수량은 어떻게 됐을 거냐고. 수량은. 자, 여러분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듣다 보면 더 많이 이해되겠죠. 채권처럼. 네, 맞아요.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이 반도체는 좀 쉽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일반인이에요. 반도체 잘 몰라요. 자,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고. 수량이 어떻게 됐어? 수량이 줄었어. 수량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동안 그때 이주환 연구원께서 오셨던 말 중에서 되게 의미 있게 들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은 수요 폭발이 아니라 공급 쇼티지예요. 공급 부족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계속 말씀드렸잖아. 지금 한 15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2년, 24년의 트라우마가 너무 큽니다. 증설을 안 하고 있어요. 증설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증설을 안 하고 가격 오른 것만 향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증설하는 순간 또 똥값 된다. 그리고 증설한 공장 추론 단계까지 지금 급하게 필요하지만 추론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얘들 갖고 있는 그 GPU 돌려서 쓰고 막 이런 식이 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 안 되는 한 또 23년, 24년처럼 수요가 폭감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있어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만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현재 상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 오늘 짱 한마디. 이거 안 했구나. 오늘 짱 한마디. 만약 빅테크들의 ROE가 떨어진다면 과연 투자는 계속될 수 있을까? 예, 이겁니다. 오늘 짱 한마디. 만약 빅테크들의 ROE가 떨어진다면 과연 투자는 지속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나누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테크 엔지니어의 그 테크 기술 그 헤드쿼터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뭐 어디야 뭐 머스크를 비롯한 수많은 테크 헤드들은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겁니다. 자, 그런데 돈 되는 투자자들은 어디에 취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배당받는 거에 취해 있죠. 지금 완전 골디락스야. 투자자, 특별히 미국 투자자들은 역대급 골디락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배당을 받는 게, 자살 소각으로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 헤드들이 이제 안 되겠어요.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 배당을 조금 줄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잡아야 우리가 1등이에요 라고 할 때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자, 26년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바는, 증시각도에서 생각하는 바는 이 점입니다. 테크 엔지니어와 테크 헤드들은 계속 고할 겁니다. 무조건 고야. 그런데 투자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면서 오케이 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배당 주는 거는 안 되죠. ROE 떨어지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자, 자, 조금 어려우시다면 조금 이따 시작하는 질의응답에서 조금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에서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